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넷플릭스가 또 한 번의 시즌 피날레를 맞았습니다. 이번엔 화려한 콘텐츠 뒤에 숨은 실적의 그림자 이야기인데요. 매출도 이익도 살짝 빗나갔고요. 주가는 6%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단순한 실적 미스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가 어떤 구조로 성장 중인지, 그리고 왜 시장이 여전히 이 회사를 고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넷플릭스 매출은 11.51 빌리언 달러, 예상치는 11.52 빌리언 달러에 살짝 못 미쳤죠. 주당 순이익 EPS는요, 5.87로 시장 예상 6.94달러보다 큰 폭 하락했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31.5% 예상에서 28%로 하락했고요. 원인은 브라질 세무 당국과의 분쟁 관련 일회성 비용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제외하면 목표치는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즉,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단기적 충격은 피하기 어려웠죠. 넷플릭스는 다음 분기, 즉 4분기 매출 전망을 11.96 빌리언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다는 것이죠. EPS도 5.45달러로 소폭 상향했고요. 2025년 전체 매출은 45.1 빌리언 달러, 이는 가이던스 상당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기존 30%에서 29%로 낮췄습니다. 브라질 세금 이슈의 여파가 약간 반영된 모습이죠. 이번 분기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복싱 경기였습니다. 전 세계에 4,10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어우, 대단하네요. 21세기 들어 가장 많이 본 복싱 경기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히트작,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 작품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조회 영화로 등극했답니다. 조회수는 무려 3억 2,500만 회. 즉 신규 IP에서 대형 히트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넷플릭스가 여전히 콘텐츠 제국인 이유겠죠. 넷플릭스의 광고 매출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지만 2024년 1.4 빌리언 달러에서 2025년 2.9 빌리언 달러로 늘었습니다. 2026년에는 4.2 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네요. 핵심은 아마존 DPS와의 통합인데요. 광고주가 넷플릭스 광고를 아마존 플랫폼에서 쉽게 사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기업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넷플릭스는 2026년 스포티파이와 손을 잡고요. 비디오 팟캐스트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유명 오디오 콘텐츠를 비디오화해서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이죠. 즉, 영상, 음성 경계를 허물고요. 플랫폼 체류 시간과 광고 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올해 들어 40% 상승했지만 최근 몇 달은 AI 콘텐츠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주춤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률 비율 PER은요 45배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죠. 또 일론 머스크가 넷플릭스는 각성 콘텐츠를 만든다며 불매 촉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가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5% 하락했지만 이슈는 빠르게 진정됐었습니다. 최근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회사 매각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죠. 일부에서는 넷플릭스를 유력 인수 후보로 언급했습니다. 구식 미디어 네트워크엔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죠.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우리는 전통 미디어의 틀 밖에서 판을 짠다는 철학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번 실적은 확실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본질적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죠. 광고, 오디오, 글로벌 IP 확장이라는 세 개의 성장축이 이미 가동 중이고요. 콘텐츠 제작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결국 시장이 평가할 건 한 분기의 실수가 아니라 다음 10년의 구조적 성장이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죠.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플러스 0.92%, 테슬라는 마이너스 1.08%, 루시드는 마이너스 1.01%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초가는 19.85에서 고가는 20.31달러였습니다. 저가는 19.64달러, 종가는 19.69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즉 20달러 돌파 후 매도 압력이 들어오며 종가 기준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마켓에서 플러스 0.41% 상승했고요. 이는 단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즉 19.5에서 19.6달러 구간이 단기 지지선,
20.3달러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 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평균 거래량은 평소 대비 60%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요. 즉 거래량이 평균보다 적었다는 건 하락세지만 공포 매도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매도보다 관망 심리가 더 강한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에서 다시 한번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인플로우는 19.29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4.26 밀리언 달러로 순 유출은 마이너스 5 밀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미디움에서도 매도가 많았지만 스몰캡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았는데요. 즉 스몰캡에서는 순매수, 하지만 기관급 계좌에서는 순매도가 확인됨으로써 이건 전형적인 개인 매수, 기관 매도 구조로 봐야 됩니다. 다만 눈여겨볼 점은 10월 17일에서 20일 사이 유출 폭이 줄었다가 다시 확대된 점. 이것은 단순 매도가 아니라 매도 관망 재매도의 패턴입니다. 즉 기관의 단계적 물량 정리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적 발표 전까지 변동폭이 클 수도 있겠네요. 차트를 보면 상단 저항선은 21.3에서 22달러, 중간 저항은 20.5달러, 하단 지지는 19.2달러입니다. 그리고 핵심 지지선은 18.8달러로 보고 있는데요. 즉 19.2달러가 깨지면 단기 조정이 깊어질 수 있지만 그 위를 지키면 20.8달러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봅니다. 현재는 단기 하락세지만 패턴으로는 higher, lower, 점점 높아지는 저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복귀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데요. 즉 15에서 19달러의 저점 상승이 유지되는 한 루시드는 조정 중에 상승 추세 안에 있는 셈이죠. 결국 이 흐름은 다음 실적인 11월 5일 이전의 세력 재정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 압도적인 디자인, 루시드는 늘 완벽함을 이야기해왔죠. 하지만 최근 미국 고객들 사이에서요, 루시드의 리스 반납 경험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차를 반납했는데 갑자기 날아온 4,484달러짜리 청구서.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루시드의 신뢰도와 고객 경험 철학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한 고객이 루시드 차량 리스를 마치고 반납한 뒤에 회사로부터 받은 최종 청구서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부 청구 내역은 이렇습니다. 재산세는 1,688달러, 차량 손상비는 2,400달러, 반납 수수료는 450달러, 판매세는 306달러입니다. 고객은 이 중 유일하게 인정한 항목은 반납 수수료 450달러 뿐이었죠. 나머지 금액은 과도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며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 한 명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레딧과 루시드 오너스 포럼에는 비슷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유리칩과 썬바이저 수리비 1,825달러, 휠 스크래치 3,000달러 이상, 반납 후 수개월 뒤에 추가로 청구된 손상비 최대 5,750달러.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고객들 대부분이 이미 반납한 후인데 나중에 새 청구서가 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리스 구조의 복잡성에 있습니다. 루시드 파이낸셜 서비스가 리스를 운영하지만 실제 금융 계약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리하고요. 차량 검사는 제3의 외부 업체에게 맡겼습니다. 즉 고객은 루시드한테 반납하고요. 루시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검사 업체에게 보내지죠.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서류 지연, 중복 청구,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평균 처리 지연은 약 35일 이상이고요. 즉 차를 반납하고 한 달 넘게 결과를 기다리는 고객이 많다는 뜻이죠. 이번 논란에 대해서 루시드 내부 직원들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 영업 담당자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객 피드백은 이미 전달됐고 상부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 중입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이슈였어요. 하지만 영원히 이대로 두진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애리조나 본사에서 일주일간 회의를 열었고요. 리스 반납 절차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루시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협력하여 리스 반납 경험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논란이 루시드가 생산 목표 달성에 가장 예민한 시점에 터졌다는 거죠. 남은 생산량은 8,034대, 10월, 11월, 12월 내에 완성이 돼야 됩니다.
공석은 약 700개, 그중 85개는 애리조나 생산직입니다. 즉, 루시드는 생산 압박과 고객 신뢰 하락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놓여 있습니다. 시적 시즌인데 왜 이럴까요? 만약 이런 소비자 불만이 확산된다면 신규 리스 고객 유입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판매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루시드는 차량 성능만큼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서비스 인프라와 신뢰 체계의 미성숙함입니다. 이건 EV 스타트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과도기적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루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훨씬 높죠. 결국 핵심은 단 하나, 루시드가 얼마나 빠르게 고객 경험을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을 더 잘 만드는 것보다 고객과의 관계를 더 잘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루시드 측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